안녕하세요. 저는 35 평범하지만 조금 이상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주부입니다. 참, 요즘에는 트로트가 대세죠? 저도 참 트로트를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 즐겨 부르는 노래들도 많이 늘었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트롯과 함께하길 바라며 저희 가정이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기에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솔직히 저희 가정 자체는 평범합니다. 다정한 남편과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어 사연을 한번 적어봅니다. 때는 작년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남편이 장남, 그리고 둘째 시누이 막내 도련님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았죠. 이곳에 시집을 오고 나서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저희는 매달 2번 정도 시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해로는 벌써 10년째네요. 여김없이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나섰는데 저에게는 일과가 있습니다. 시누이의 안부를 묻는 일이었죠. 시누이에게 카톡을 남겨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단답으로 대답이 오지만 저는 대답만으로도 고마워요. 안부를 묻는 이유는 후에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저택 같은 시댁집으로 향해 도착을 하면 어김없이 어머님이 버선발로 나와 남편을 지극히 마중 나오셔요. 아이고, 우리 장손 왔구나. 어머니, 굳이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 장손이 오는 날에 애미가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니? 새아가도 어서 오렴. 네, 어머님. 아내 도련님이랑 시누이 계시죠? 그럼 안에서 니들 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단다. 아이고, 우리 장손 삐쩍 꿇은 거 봐라.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매달 2번씩 만났는데도 이산가족 상봉하듯 눈물이 겨운 아들 사랑을 자랑하는 시어머니셨죠. 그리고 다 함께 집안에 들어섰어요. 아직도 독립하지 않은 시누이와 도련님이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다행히 아무 일도 없구나 하는 찰나, 그리고 그때 들리는 말이 가관입니다. 누나, 나 물 좀. 잠시만. 하고 물을 가져다주는 착한 시누이에게 도련님은 얼음 좀 타오라고 하며 시누이에게 손을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만 좀 해라 너네는. 남편이 만류하고 나서야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저는 매번 그런 시누이가 눈에 밟힙니다. 동생의 아나무인 같은 행동에도 꼿꼿이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두 손을 모아 꼼지락대며 기가 죽은 모습이 마치 잘못한 죄인 같았어요. 그리고 거실 한켠에 작은 책상과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음악만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누이에게는 방이 없거든요. 이 큰 집에 시누이를 위한 방 하나 없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야 조금 감이 오시죠? 제가 왜 오기 전에 시누이에게 안부를 물었는지, 이곳에서 시누이는 가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누이와 눈을 맞추면 눈인사를 하고는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편을 들게 되면 도련님이 아주 방방 날뛰거든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때 옆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는 매번 충격적입니다. 나무를 볶던 시누이가 기름이 튀어 소리를 악 지르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선영아,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죄송해요. 진짜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30 넘고도 저러고 있으니 내 속이 안 터져?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에게 늘 달고 사시는 말이 너는 윤이 아니었으면인데 그 끝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윤이는 도련님의 성함이었죠. 선영이, 너는 윤이 아니었으면 진즉에 고아원에 갖다 버렸을 거야. 하며 웃으시는데, 그리고 그 상황에서 더욱이 당황스러운 건 시누이는 매번 그런 하대하는 막말에 매번 감사합니다를 달고 살았죠.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너무 심한 말이 오고 가고 종부리듯 하대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처음부터 직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뵙는 상견례에서도, 결혼식 당일도, 그리고 저녁을 먹는 그날도 도련님의 누나인 시누이는 누나가 아닌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내성적이며 포용력이 강해
동생을 지극히 아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말수가 적어 제가 불편한가 싶어 남편에게 물은 적도 있었죠. 여보, 신우이 말이야. 원래 저렇게 내성적인 성격이야?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제 어릴 때부터 조금 말이 없긴 했어. 그래? 나는 내가 불편한 줄 알고. 아니야, 네가 뭐가 불편해. 그냥 좀 쑥스러운 거겠지. 그런가? 근데 말이야, 어머님이랑 도련님 신우이한테 너무한 것 같아. 응? 뭐가? 그거 다 이유가 있어.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내성적이고 주변을 잘 챙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그날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도련님의 태도는 누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었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씌우라 명령을 하고 공시생 준비를 하는 누나에게 자신의 수발을 들지 않는다며 책을 찢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우이가 아끼던 mp3를 갖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전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보고 있던 터라 정확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짚어주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외면하지 못할 만큼 심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나서서 신우이의 편에 서서 도련님과 다툰 일도 여럿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반찬을 가지러 왔을 때 도련님이 소리를 지르며 신우이에게 겁박을 주고 있었어요. 이유는 자신의 양말 한쪽이 없어졌다는 하찮은 이유였죠. 자기 양말 한 짝조차 못 찾아 신는 인간이 신우이를 겁박하며 윽박을 지르는 것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신우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잘못? 잘못이 없다고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양말 엊그제부터 잘 개어놓으라고 도련님, 양말을 왜 신우이가 개어요? 도련님도 이제 30이 넘었으면 자기 양말 정도는 알아서 찾아 신으셔야죠. 뭐라고요? 아니, 저 밥만 축내는 식충 같은 누나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제가 이 정도도 못 시켜요?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언성이 높아지고 있을 때 외출하신 시어머니께서 귀가하셨어요. 저희의 모습을 보시더니 달려오셔서는 바로 신우이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제 뺨이 얼얼할 정도였죠. 니년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어! 소리를 지르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는 얼이 빠져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네가 윤희 앞길 막아놓고 어디 새아가 등에 숨어서 폐악질을 부려!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신우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은 당연히 선영이가 했겠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움이 안 되는 것이. 하지만 귓등으로 듣지 않으셨죠. 더 기가 막히고 짜증이 치솟는 것은 갑자기 도련님은 30 넘은 아기가 되어 어머니 품으로 쏙하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누나가 내 양말 어디다가 버려놓고 거짓말을 친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저 망할년이 우리 집안 애물단지지. 아유, 내가 선영이 너 가졌을 때 이렇게 애물단지가 될 줄 진즉에 알았으면 애 떼어냈어. 애를 떼어냈다니요. 당사자가 듣고 있는 앞에서 할 말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모진 말을 듣고 있던 신우이는 차분해 보였어요. 아니,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였죠. 저는 더는 듣고 있지 못하고 신우이를 이 집에서 분리시켜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자초지정부터 듣고 신우이를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손목을 잡았더니 너무 야위어 초등학생 같았어요. 손목을 이끌고 나오는 내내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와 괜찮냐는 말에 신우이는 말없이 저의 눈을 쳐다보더니 아이같이 엉엉 울었어요. 저는 신우이가 진정할 때까지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평소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고마워요, 새언니.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는걸요.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과연 도련님의 이 행적들이 30살 넘은 사람이 할 짓인지 철이 들지 않은 것인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곧
신우이의 입으로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는 거슬러 올라 도련님이 12살, 신우이가 14살 때의 일이었대요. 그때 어머님은 아버님과 맞벌이 중이셨는데 도련님을 맡기고 외출하셨나봐요. 그날은 매우 더운 지금처럼 여름이었고 도련님이 자꾸만 나가서 자전거를 타자고 졸라댔다는 겁니다. 누나, 우리 나가서 자전거 타면 안 돼? 엄마 오실 때까지 집에 있어야 돼. 아, 엄마 오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때까지 뭐 하냐고. 그럼 누나랑 보드게임 할래? 아, 맨날 누나가 져서 재미없어. 그럼 누나랑 뭐 하면서 놀면 재밌을까? 누나, 그러면 3시까지만 기다릴 테니까 그때까지 엄마 안 오면 우리 자전거 타러 나가자. 어머님은 그날 3시에 돌아오시기로 했었대요. 하지만 차가 막혀 조금 늦게 귀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대요. 자전거를 함께 타러 나간 도련님과 신우이는 학교를 건너 옆 동네까지 간 상태였죠. 그러다 길목을 건널 쯤 사고가 터진 겁니다. 신우이는 횡단보도에서 분명히 멈추라고 말했고 도련님은 차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나가겠다고 우긴 겁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어요. 당시 초등학생 키로는 보이지 않을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고 도련님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전거로 인도를 벗어날 쯤이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다리 한쪽 신경이 끊어져 축구 유망주로 꼽히던 꿈을 접어야 했죠. 하지만 분명 함께 있어서 일어난 사고지만 신우이의 잘못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도련님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유별난 아들 사랑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련님이 신우이가 자기를 밀쳐 횡단보도로 떨어졌다 거짓말을 친 것이었어요. 축구 유망주로 동네에서 유명했고 자랑을 엄청 하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기대가 꺾이자 기괴한 행태로 신우이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명백한 아동학대였죠. 어린 시절에는 더욱 지금보다 심했다고 해요. 학교 가는 평일에는 괜찮았지만 집에만 있는 주말에는 가학행위가 더욱 심해졌죠. 그때부터래요. 신우이의 방이 없어진 것은. 신우이는 베란다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마치 그 집 딸이 아닌 종살이처럼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집안일을 해야 했고 집에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오면 안방 화장실에 가두어 나오지 못하게 했대요. 이런 흉물은 아무도 보여줄 수 없다면서요. 그리고 도련님의 기가 기고만장해서 툭하면 신우이를 괴롭혔대요. 블록을 던진다던가 머리카락 잘라버리기 또는 교과서를 다 찢어놓기도 했대요. 학교에서 절름발이라고 놀림을 받고 오는 날이면 더욱 심해졌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신우이가 매번 멍이 들어있거나 일기장에 조금 아이가 썼다기에는 심오한 내용들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담임 선생님께서 눈치를 조금 채셨나봐요. 그래서 가정방문을 오셨었는데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가정방문을 다 이렇게. 아,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저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가정방문을 마침 공고받아서요. 선영이는 집에서 어떤가요? 선영이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아주 이쁜 집만 골라서 해서 참 저도 제가 낳은 제 자식이지만 어쩜 애가 저렇게 야무지고 착한지 라고 가식을 떠는 시어머니를 보며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가만히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머님 단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영이 몸에 매번 멍자국이...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착한 선영이 누가 괴롭히는 것 같아요. 반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요. 선영이가 차분하고 조용해서 아무랑도 그렇게 나쁜 관계를 잇는 것 같진 않은데요. 저희가 학교 폭력 문제도 근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번에 자진 신고 기간에도 아무런 말도... 아니, 애들이 신고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 계속 선영이 이렇게 멍들어오면 저는 못 참아요. 안 그래도 찢어지는 가슴 더 찢으려고 오셨어요? 당장 나가주세요. 지금은 더 이야기하기가 힘드네요. 하고 되려 윽박을 지르시고는 담임 선생님을 쫓아내시고 신우이에게 세뇌 교육까지 시키셨더군요. 누군가 멍에 대해 물으면 이렇게 답하라고 질문과 답지를 만들어 외우게 하셨대요. 선영아, 누구한테 맞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라고 했지? 윤이? 윤이? 윤이 이름이 거기서 왜 나오니?
엄마가 다른 반 친구랑 장난치다가 그런 거라고 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거짓말? 그건 네가 한 거겠지. 네가 그때 윤희 횡단보도 밀쳐놓고 모르는 척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라며 어린 신우이에게 거짓된 기억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갖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렇게 울먹이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신우이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선영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어릴 땐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는 거죠? 하지만 엄마가 계속 제가 밀친 거라고 하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잘 안 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선영씨가 밀쳤더라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학대예요. 학대요? 엄마가요? 저한테요? 자신이 당하는 것이 학대인지도 인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상황은 심각했어요. 저는 저희 아들도 집중력이 흐려 다니던 상담소에 신우이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 일로 잠시 데려간다는 핑계로 2주에 한 번씩 상담을 받게 했죠. 상담 결과는 예상과 맞게 처참했습니다. 우울증, 무기력증, 아동학대 증후군. 이미 정신건강은 피폐해진 상태였죠. 아마 저였더라도 제정신으로 버티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신우이는 그렇게 어른아이가 되어 아직도 그 기억 속에서 못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약물치료도 병행하고 상담 시간도 늘리기로 결정도 했어요. 그리고 한 3달 지났을까요? 뜻밖의 소식이 있었어요. 상담 선생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죠. 지금 선영씨 상태는 보시다시피 어린 시절 기억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예요. 마음도 쉽게 안 열고요. 저희 진짜 너무 모진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다 큰 성인이지만 어린 시절 과거 기억이 너무 크게 자리 잡혀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아이들 놀이 치료하면서 하듯이 흥미를 끄는 일을 찾아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면서 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흥미를 끄는 일이라 그거 알고 계셨나요? 선영씨 절대음감인 거. 네? 절대음감이요? 선영씨 상담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상담치료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 악보를 다 맞추더라고요.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 흥미를 일깨워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고 집에서 분리를 해오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매우 기뻤어요. 제 자식일처럼 기뻤죠. 그리고 그 사실을 신우에게 알려주었지만 신우는 이미 깊은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있었죠.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기란 어려웠어요. 하긴 트라우마라는 게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였다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겠죠. 저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쓰레기예요. 그냥 새벽에 노래 듣고 할 일이 없어서 음계 맞추기만 했을 뿐이라고요. 아가씨, 이건 아가씨만의 특별한 재능이에요. 더 이상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아가씨 음악 좋아하죠? 음악? 맞아요. 저 음악 좋아해요. 집에서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mp3 들고 나가서 음악을 들으면 정말 모든 게 다 거짓말같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제 사비로 아가씨 도울게요. 아가씨 혹시 음악 부분 중에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잘 모르지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노래 어때요? 노래요? 저는 노래는 불러본 적이... 자, 저 따라해봐요. 지금 나오는 클래식 곡 들리죠? 이 노래를 그냥 흥얼거려 보는 거.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신우는 음악에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그 노래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흥얼거리더니 수첩을 꺼내서 악보를 적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수첩을 잠시 보여달라고 한 뒤 수첩을 열어보니 억소리 날 만큼 많은 자작곡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 트롯 노래가 많았어요. 아가씨 트로트 좋아하나 봐요. 트로트는 엄마가 좋아하세요.
어머님이요? 시어머님요?